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인물, 바로 산타클로스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이 따뜻한 전통,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전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그 친숙한 산타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왜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선물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이 빨간 옷의 할아버지는 대체 언제부터 우리랑 함께 했던 걸까요? 먼저 자료에 나타난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간단히 한번 따라가 보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 이미지가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4세기에 남몰래 자선을 베풀던 성인에서 시작해서 19세기 사파가들의 손을 거쳐서 친근한 할아버지 모습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0년대 광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아이콘으로 딱 굳어진 거죠. 한마디로 시대의 필요와 상상력이 빚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산타의 이런 역사적인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산타의 역할이라는 게 특정 시대를 위해서 존재했고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과거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산타라는 존재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감성을 키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교육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되어버린 이 전통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을까요? 이 주장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전통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에게 용기나 영감을 주면서 내면의 성장을 도왔다면 지금은 그저 물질적인 선물에 대한 의존성과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해 하는 그런 기대를 낳는다는 비판인 거죠.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이 문화가 시대에 맞춰서 발전하지 못하고 딱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아이들은 선물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엔 뭘 받을까? 이것만 궁분해하게 되고 전통은 상업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아이들이 에이 우리 아빠네 하면서 순수함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사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의 정신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세군 자선 냄비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구세군 냄비도 그렇고 산타 문화도 그렇고 원래의 그 순수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냥 돈이나 선물을 받는 걸로 초점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작은 동전소리로 나눔의 의미를 가르치려던 게 이제는 어른들한테서 더 많은 지폐를 모으는 뭐랄까 일종의 수금활동처럼 변질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제기는 이쯤 하고요. 그렇다면 이 낡은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과연 뭘까요? 연사는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는 걸 넘어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의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르침이야말로 이 시대에 맞는 진짜 선물이라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의식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인 성장과 지혜를 갈망하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뜻이죠. 이게 뭐 선물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물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자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삶의 지침이 되는 원리가 담긴 작은 책자를 함께 건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커집니다. 연사는 이 새로운 선물의 개념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세계 무대에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과 연결을 짓습니다. 연사는 서양과 대한민국을 아주 뚜렷하게 비교하는데요. 서양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탁월했지만
철학적인 성장은 멈춰버린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새로운 철학을 개발하고 수출해야 할 운명을 가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정말 강력한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모두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연사는 아주 명확한 4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새로운 사회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전 세계로 수출해서 최종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이로움을 주는 리더 국가가 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특히 지도자와 부모들에 향한 하나의 행동 촉구인 셈이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남게 되네요. 다음 시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